세 번째는 모빌리티입니다. 우리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컨텐츠 쪽에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자율주행차 안에서 소비하는 그런 게임 엔터테인먼트 외에 어떤 영역이 있을지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파악하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관련이 있는 분야 중심으로 5개 카테고리를 지정을 했고요. 그 리프트라고 하는 그 우버와 양대 산맥인 그 차량 공유 업체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를 했고, 두 번째는 현대그룹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해서 하늘을 나르는 그런 비행 택시, 그리고 지상 정거장, 그리고 지상에서 이동하는 무인 버스까지 이렇게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전체를 제시를 했고요. 도요타는 스마트 시티 안에서 움직이는 그 스마트 모빌리티들, 그리고 벤츠도 있었고 그 외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거는 CES 전시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데 미국의 리프트가 그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어서 라스베가스 도시에서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장과 관계없이 전시장 바깥에 나오면 그 전시장 입구에 택시를 타는 그 택시 픽업존이 있는데 거기에 주기적으로 자율주행 택시가 와요. 상용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 있게 봤고요. 그 사실 이 리프트에서 상용하고 있는 택시, 이 자율주행 택시 기술은 미국의 앱티브라고 하는 회사의 기술이에요. 미국의 앱티브라는 회사가 그 차량 공유 서비스인 리프트랑 협력해가지고 라스베가스 시내를 주행하는 자율주행 택시를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앱티브라고 하는 회사는 작년 9월에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2.4조 원을 투자해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GM이라고 하는 자동차 제조사의 그 부품 만드는 계열사 델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계열사와 현대차가 합작해서 만든 합작 법인이 앱티브예요. 그래서 이 앱티브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 스타트업 오토마티카하고 누토노미라고 하는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현재는 구글의 웨이모, GM의 크루즈에 이어서 자율주행 분야 세계 3위 기업으로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꼭 가져야 될 인지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처리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팅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와 배전 쪽에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 보시는 게 지금 라스베가스 시내예요. 시내 호텔들 사이에 지금 자동으로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에는 총 21대의 레이더 센서가 달려 있고요. 3개의 안테나, 2개의 컴퓨팅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넘어갈게요. 현재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자면 그 리프트라고 하는 이제 앱이 있습니다. 앱에서 내가 원하는 그 동선을 선택을 하면 앱을 실행을 하고요. 앱을 실행을 하면 그 자율주행차, 셀프 드라이빙 차를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일반 차를 이제 호출하는 사람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차를 선택하면 아직 시범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차 모드를 선택해서 호출을 해보면 와요. 앱티브에 택시가 옵니다. 택시가 오는데 현재 2명이 타서 와요. 그래서 운전자도 오고 보조석에도 그 가이드가 타가지고 2명이 옵니다. 그래서 왜 2명이 왔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시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이제 엔지니어 2명이 타서 오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어, 운행 불가 지역, 운행 불가 지역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수석에는 이제 조수석에 있는 여성분이 기술 설명자인데 그 운전자가 그 어디가 안 되냐면 그 호텔에서 시작해서 대로에 오르기 전까지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호텔 입구에는 그 차량 주행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21개 센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비전 카메라가 그 도로에 있는 주행선을 인식하는데 이 주행선이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게 대표적으로 호텔 앞에 있는 픽업존이 되겠죠. 이런 곳에서는 이제 수동으로 운전을 하다가 대로에 오르면 그때부터 이제 자율주행 모드가 시작이 되고요. 차량에 딱 탑승을 하면 조수석에 있는 기술 설명자가 이 앞으로 진행될 이 자율주행 택시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사용자에게 이제 가이드 안내를 먼저 하고 동의를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뒷자리밖에 타지 못하기 때문에 뒷자리 3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쭉 수동 모드로 대로에 오르면 대로에 딱 오르자마자 운전자가 이제 핸들에서 그 손을 놓습니다. 놓으면 지금부터 이제 자율주행 모드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계기판에 보이는 그림의 모습을 기술자가 계속 설명을 실시간으로 해줘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라스베가스 시내의 그 맵을 그 3D 맵으로 전부 다 미리 사전에 떴어요. 그래서 사전에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 안에서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 그 스캔을 뜰 때 그 실제 미리 구축되어 있는 3D 가상의 공간 정보와 매칭시켜 가지고 현재의 위치나 어떤 운행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 이제 하차를 하게 되고, 근데 운행을 하면서 조금 재밌었던 것은 차선을 스스로 변경도 하는데, 변경할 때 방향등을 스스로 킨 다음에 차선을 변경하고, 그리고 적색 신호에 걸리면 정지선에 맞춰서 자동 정차까지 하는, 그리고 오차 범위 10cm 이내의 자체 지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19년 말 기준으로 현재 75대의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고 9만 5천 회 이상의 운행 기록을 보유하면서 계속 그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상용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보는 것이 일반 유저들이 사용자가 자율주행 차량을 구매해서 어디든지 다닌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사고 환경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택시를 타고 가야 될 주요 명소 거점들이 제한적이에요. 라스베가스 시내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 사고 환경이 발생할 수 있는 뭐 산으로 간다든가 숲으로 간다든가 무슨 낭떠러지로 간다든가 이런 환경이 거의 없는 거죠. 그 택시 같은 경우 라스베가스 택시를 이동하는 그 거점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은 상용화가 가장 먼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라스베가스를 가시면 이 리프트 앱을 설치해서 자율주행 택시를 한 번씩 시승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대에서 제시한 스마트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초대형 비행 택시를 전시를 했어요. 그 플라잉카라고 하는데 VTOL이라고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륙하고 그리고 나를 때는 수평으로 나는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모형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시했던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컨셉이 지금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인용 비행체 1번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비행체가 있고 이 비행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이제 지상의 환승 거점이 있죠. 환승 거점에 내려서 다시금 이런 그런 자율주행 버스로 이동해서 더 디테일한 지역을 찾아가는 이 3단계로 구성된 스마트 모빌리티 컨셉을 제안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재밌게 봤던 것이 사실 도요타가 지금 각 국가별로 스마트 시티를 경쟁적으로 구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아예 그 일본의 후지산 인근에 그 7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21만 평 정도 부지를 샀대요. 그래서 신도시를 건설을 하겠다. 우븐시티라고 하는데 신도시를 건설해서 그 도시 안에 자율주행차도 다니고 로봇도 다니고 스마트 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주거 환경 그리고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운동 환경들을 모두 카메라 센서가 측정하는 AI 헬스케어 그리고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구동이 되는 5대 신기술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을 구축하겠다.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만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인프라를 위한 운영 체제를 포함한 미래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완벽한 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도요타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착공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도요타의 직원들, 임직원들, 퇴직자들, 협력사들을 총 2천여 명을 입주시켜서 이 모든 주택마다 그 수소 연료로 작동되는 전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태양광 지별판을 설치를 하고요. 모든 주택마다 센서 기반의 인공지능이 탑재돼 가지고
지금 거주자들의 건강 상태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요구 사항들에 맞춰서 자동으로 그 만약에 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배달이 된다든가 요구 사항들까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은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구현하는 전기차랑 수소차 형태로 운행을 하는 완벽한 형태의 살아있는 실험실을 구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컨셉 영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도시 안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조깅을 하면은 곳곳에 설치된 AI 카메라가 그 사용자의 지금 운동 환경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얼마큼 뭐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친구의 운동 정보들을 실시간 센싱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스마트 홈 댁 내에 그들에게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인해주고 그 이후에 해야 될 추가적인 운동이나 건강 관리를 다시금 피드백을 주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당장 상용화되기 어려운 것들이 그 카메라, CCTV 카메라가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사실 상용화가 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예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에 들어오는 입주민에게 모두 다 동의를 받는다. 가능한 얘기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스마트 홈 딜리버리라고 해서 원하는 뭐 먹고 싶은 음식을 뭐 선택을 하면 그 도시의 지하에 이렇게 이동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집으로 엘리베이터에 피자를 배달해주는 발칙한 상상을 했죠. 아이가 여기까지. 그래서 우븐시티 내에서 이제 다양한 신기술들,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실험해 볼 수 있다. 발칙한 상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벤츠입니다. 벤츠도 지금 그림 보시는 여기 좌측 그림 보시는 것처럼 되게 예쁜 컨셉카를 제시를 했어요. 뭔가 느낌이 아바타스럽죠?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팀하고 공동으로 아바타 디자인이 접목된 자율주행차 비전 아바타를 공개를 했습니다. 안에 버튼이 없고 모두가 다 센서 기반 터치 인터페이스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얘네는 제로 임팩트 카라고 하는 컨셉을 제시했는데 그래핀 기반의 유기화학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게 배터리가 다 소모되고 나서도 자연 분해나 퇴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외 주요 기업으로는 소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다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자율주행차를 공개를 했고요. 좀 재밌는 점은 요 프랑스 발레오라고 하는 회사는 이거 그 딜리버리 자동차 그래서 시속 12km로 다니는데 한 번에 17개씩 음식을 싣고 다니는 그 자율주행 배송차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인 그 중국의 그 바이턴에서 출시한 엠바이트 그리고 BMW 항상 단골 손님인데 미래형 컨셉카를 출시했습니다. 모빌리티 관련해서 사실 우리 컨텐츠 업계랑 크게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냥 모빌리티 쪽이 워낙 이슈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정도를 그냥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빌리티는 이제 자율주행차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도시, 그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뭐 수소나 전기, 그 그래핀 같은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 기존의 개인용 자율주행차가 많이 제시가 되었다면 사실 당장 상용화 가능한 택시 형태, 버스 형태 또는 물류 운송 그 자동차들 형태로 특화 분야 중심으로 출시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상용화에 가까워졌다고 지금 느껴지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안정성 중심에서 차량 내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VR, AR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또는 택배나 배달과 같은 생활 서비스 중심으로 이제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